네, 지금 시각 3시 44분 4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식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지난달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11.2%나 올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전반적으로 유가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 자체가 고점을 지났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는데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인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결국에는 0.01%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였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7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올랐습니다. 두 증시 모두 강보합 정도를 보였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관심이 갈 텐데요. 네. 일단 인상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는 증시가 선반영했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이긴 한데요. 국내 경제는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대외 변수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미국에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시사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통화정책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또 고물가에 더해서 긴축 기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을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소가 될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오전 금통이 있었는데 좀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가장 오늘 큰 경제 뉴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 공석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금통위 의장도 총재가 겸하거든요. 그래서 의장 없이 금통위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높이긴 높여야 될 시기라서 네. 좀 전망이 딱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결국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어요. 소수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8월에 0.25%포인트 높인 다음에 총 4차례 인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포인트 모두 올린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결론이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들 예상하다시피 고물가입니다. 네. 지금 물가를 올리는 원인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는 거,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이른바 보복 소비도 좀 확대되고 있는 점, 네네. 이런 점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죠.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나 됐습니다. 이 4%대를 기록한 게 10여 년 만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수입이 4%씩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물가가 그렇죠. 이렇게 오르면 사실은 수입이 줄어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실질 소득인데 네.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여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요. 또 새로 출범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대 과제라고 설명을 하면서 더더욱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물가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선행하는 지표 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마침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네. 1년 만에 35.5%나 올랐어요. 13개월째 오름세인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자료를 내놓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니까 소비자 물가 기준에 맞춰서 1년 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의 수입 물가가 70% 넘게 올랐고요. 광산품도 8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수입 물가는 당연히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조금의 시간을 두고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대응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시중에 자금이 많으면 물가는 오르고요. 자금이 줄어들면은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당연히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처럼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은 외부 충격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뭐 농산품들 가격도 막 크게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보면은 우리는 산지가 많아서 농축산물이 병충해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 기후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응에 나서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물가 전체 상승률이 4%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방금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요즘 고물가가 다른 나라도 심각하죠. 외국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꼽자면 당연히 미국이죠. 네. 3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높은 물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로 1992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았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유로존의 3월 소비자 물가는 7.5%였습니다. 사상 최고치였고요. 그 외에도 뭐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들은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면 결국 이제 세계 주요 나라들이 긴축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이 물가는 앞서서 통화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가를 잡으려면은 시중에 돈을 줄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을 줄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나오죠. 긴축적인 통화 정책. 당연히 대표적인 거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죠. 그래서 최저 0.25%에서 0.5%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증시를 압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네. 같은 이자로 달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면은 대부분 기축통화인 달러를 선택할 거니까요. 그래서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높인 것도 여기에 대한 사전 대응 성격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걱정이 되는 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꼽을 수 있겠어요. 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 전체 가계 빚이 한 1,800조 원이 좀 넘었거든요. 1,860조 원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연말에 기준금리가 2%까지 높아진다면은 가계 이자 부담은 한 9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25% 오를 때마다 한 2조 원 좀 넘게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하고 이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팀 남겨주시죠. 말씀드렸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외부적인 원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 속에서 자칫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영끌족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은 단호하게 대신 부작용 우려는 세심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